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스펙이란 학력, 학교 성적, 자격증, 교내외 활동 등 어떤 사람에 대한 외적인 설명서를 의미하는데, 점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스펙보다는 적합하고 역량 있는 인재, 직무별로 적합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접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팀워크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인성과 직무 역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의 직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2008년부터 100대 기업 인재상을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발표된 인재의 첫 번째 덕목이 2013년에는 도전정신이었으나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을 꼽은 기업이 63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성,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주인의식, 창의성, 열정, 글로벌 역량, 실행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원은 상사를 꼰대로 인식하고 상사는 직원을 자기 것만 챙기는 요즘 애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등 기업 내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 채용과 육성에서 소통과 협력을 주요 역량으로 꼽는 이유로 보입니다. 전체 순위로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많았지만 업종별로 원하는 인재상에는 차이가 있어 도소매업과 무역 운수업은 전문성을, 금융업과 건설업은 주인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였습니다.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대학의 전공별 인력 배출 현황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를 비교하여 전공 졸업자보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와 전공 졸업자보다 일자리가 많은 분야를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는 주로 인문계열로 경영 경제 12만여 명, 중등교육 7만 8천여 명, 사회과학 7만 5천여 명 등의 남는 인력이 있는 반면 일자리가 많은 분야는 주로 자연계열로 기계금속 7만 8천 명, 전기전자 7만 3천 명, 건축 3만 3천 명, 화공 3만 1천 명 등으로 희망 전공을 고를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일자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대학교 졸업자의 인력 공급은 177만 9천 명에서 2020에서 2025년 기간 동안 157만 1천 명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대학교 전공 계열별로 2015에서 2025년 기간 동안 노동시장 격차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공학 계열에서 구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의학 계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다른 전공 계열은 구인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전공 중분류 인력 수급 노동시장 격차 전망을 보면 언어, 문학의 경우 인력 공급은 25만 1천 명이고 구인 인력 수요는 27만 8천 명으로 2만 7천 명의 초과 수요, 즉 일자리가 남아도는 반면 인문과학은 12만 7천 명의 인력 공급에 일자리는 10만 8천 개로 약 1만 9천 명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인력 공급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계열을 보면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건축, 토목, 도시, 컴퓨터, 통신 등이고 인력 공급이 일자리보다 더 많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은 경영, 경제, 생물, 화학, 환경, 사회과학, 중등교육, 생활과학, 초등교육, 인문과학, 디자인, 무용, 체육, 유아교육 등입니다. 2015년 대졸자들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 등을 대학 재학 시에 배웠으면 현재 일자리에서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을,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의 필요성을 선택한 비율이 약간 높았습니다.
2015년 대졸자의 직업별 종사 비율을 살펴보면 경영재무직 종사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설, 생산직,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등의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 사회, 자연 계열 졸업자는 경영 재무직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학 계열 졸업자는 건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 계열은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직입니다. 의학은 보건, 의료 관련직 비율이 가장 높아 직업 분포가 전공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체능 계열 졸업자는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대졸 청년층의 현재 일자리 월 평균 소득은 202만 5천 원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이 224만 원, 여성은 183만 원으로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이 41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유형별 근로소득은 교육대 졸업자가 가장 높아 219만 3천 원이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12만 5천 원, 2에서 3년제 졸업자는 18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 계열과 의학 계열 졸업자의 월 평균 소득이 높았고 예체능 계열 졸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169만 2천 원으로 다른 전공 계열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46차 다보스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과 사무직 분야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미래 고용 보고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업 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재생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은 반복학습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해 지식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컴퓨팅적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 전략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10대 역량에서 말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간관리 능력,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판단 결정 능력 등을 고르게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면 교내 성적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수업 활동 중심의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중심의 논술 전형, 수능 중심의 수능 전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입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일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2020년에 필요한 역량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평가 요소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첫 번째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학업 성취도는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 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의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활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로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하는 미래의 잠재력에 초점을 둡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을 말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평가 항목은 인성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인 협업 능력,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인 나눔과 배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인 소통 능력,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인 도덕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인 성실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은 개인 행동의 성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인 자기주도성,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인 경험의 다양성,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과정인 리더십,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